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건데, 손피 거래, 그다음에 다운 거래, 엄정 대응. 네, 그러니까 엄정 대응을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겠죠? 그래서 국세청이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정보 문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한글로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손피 거래, 사실 이 손피라는 단어도 사실 투자자들이 쓰는 건데 이걸 이제는 그냥 써버리더라고요. 뭐 다운거래, 잘못했다가는 양도세, 폭탄 맞을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은 네,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양도세는 우리가 무언가의 자산을 양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거를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이죠. 그거를 이제 폭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이따 뒤에서 같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정책을 만들고 네, 보도 자료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존 해석은 어땠는데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겠다. 네.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바뀌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모르면 손해가 되고 모르면 당해요. 어, 정부는 몰랐어요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몰랐죠. 네, 이렇게 될 줄. 근데 성인이 된 이후부턴 몰랐어요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주거에 관련된 부분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일단 처음 다운거래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지? 하는 건데 이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거에 어, 핵심은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현재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한다면 분양권 말고는 많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일반 주택은 취득세가 너무 비싸요. 네. 예를 들면 3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한 개,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배우자 합산. 두 개 갖고 있는데 세 번째 걸 갖고 있을 때, 세 번째 거를 살 때 만약에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1주택으로 살 때는 취득세가 한 550 정도 하거든요. 근데 배우자 합산으로 2주택자가 5억짜리까지 사면서 3주택자가 되는 순간 취득세가 4,400 정도 돼요. 한 8배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분양권은 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투자자를 제외하더라도 요즘 분양권 뭐 되면 뭐 줍줍 분양, 뭐 로또 분양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래서 줍줍이라는 걸 한다는 건 분양권을 줍줍을 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에 청약이 내가 당첨되지 않았는데 청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분양권 청약을 당첨이 됐는데 그 사람의 그 분양권 입주권을 내가 피를 주고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도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청약은 안 됐지만 뭐 돈을 좀 얹어서 할 수 있었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양권 거래에 대한 부분을 이번 국세청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운 거래가 뭔지 이제 한번 천천히 볼게요. 다운 거래는 말 그대로 실거래 금액보다 가격을 낮게 설정한 거예요. 계약서에. 그래서 실거래를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도자 제가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3억짜리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5천을 붙여서 제가 상대방 매수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억 5천이죠. 거래 금액은 3억 5천인데 계약서에만 한 3억 350만 원 정도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운 거래에 현재 네, 그냥 다 같이 하고 있는 룰입니다. 네. 예. 왜냐면 이 350만 원은 어,
양도세에서 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에는 3억 5천에 거래를 했는데 3억 350만 원의 계약서를 써.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사람들이 왜 할까? 왜 불법인데 왜 할까? 라고 봤을 때, 자, 이게 이제 2020년 7월 10일 날 분양권에 대한 세금을 개편을 합니다. 2020년이면 사실 이 2020년 7월 10일 날 엄청 많은 세금 개편이 있었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자, 분양권 이런 거 이렇게 주택 뭐 이렇게 써 있죠. 뭐 주택 입주권. 자, 40%뭐 이런 거 50% 하던 거를, 네, 주택 입주권을 19년 12월 16일 날은 50%를 올렸어요. 이거를 70%로 바꿔요. 그 다음에 또 2년 미만, 1년 넘기고 2년 미만, 뭐 한 15개월, 16개월 갖고 있었던 걸 40%에서 60%로 바꿉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네, 2년 이상 갖고 있었던 건 기본 세율이라 그래서 이 기본 세율은 우리 소득세랑 똑같아요. 네. 그냥 회사에서 내 연봉이 얼마다 하면 그 소득세 있잖아요. 그 소득세율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그걸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세율도 네, 분양권은 60%로 바꿉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프리미엄 2천만 원, 네, 많지도 않아요. 2천만 원, 네, 일대. 여기에 또 지방세 10%가 붙어요. 그러면 70%짜리는 77%가 되고 60%짜리는 66%가 됩니다. 이랬을 때 프리미엄 뭐 2천, 제가 이거 좀 오타가 있었네요. 5천인데, 네, 이거 죄송해요. 5천으로 보세요. 5천일 경우, 네, 2,750만 원이고 55%였을 때. 근데 이렇게 바뀐 거죠. 프리미엄 5천을 받으면 77%, 3,85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양권을 갖고 5천만 원의 상승분을 매도를 하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3,850만 원을 세금을 내게 바뀐 거죠. 그럼 5천만 원 이득이 한 1,150만 원 바뀐 거예요. 정부가 다 가져가네요. 그러면 1년 넘게 갖고 있어서 2년 안 돼. 그럼 또 3,300을 바뀌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뭐 한 55%니까 그냥 정부랑 나랑 공동 투자한 거네. 그래, 내가 뭐 나라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냥 나라랑 나랑 반띵하는 거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데? 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운 거래가 이제 성행을 한 거거든요. 네, 딱 요때 이후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비과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서 1주택, 내가 그냥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좀 가격이 올랐어. 10년이 지났더니 뭐 가격이 올랐어. 이거에 대한 거는 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분양권은 아예 비과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분양권은 아직 재산상으로 내가 주택을 소유했다라고 하진 않은 상태라서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도 세금 대상이 되고 투자자도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이거를 매수를 하는 모든 사람들과 매도를 하는 사람들끼리 거래가 결국엔 됐다는 건 암묵적인 룰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백화점 가서 뭘 사고 팔 때도 아무리 판매사원이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라고 하고 너무 예뻐요, 뭐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손님이 안 사면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양권도 불법이고 다운 거래고 막 하더라도 매도자랑 매수자랑 결국엔 마음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왜? 공공의 적이라는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떨어진 건데 요거를 이제 조금 계속 변형이 되죠. 시장은 계속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계속 변형이 돼요. 그래서 매도자가 3억짜리 분양권을 뭐 5천만 원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매수자는 이렇게 좀 다운 계약을 했습니다. 3억 350만 원. 요 350만 원 정도는 써도 양도세가 매도자가 안 나와요.
1인당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뭐 금투세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뭐 미국 주식 같은 거 하더라도 25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랑 동일한 개념인데, 그래서 250만 원 공제받고 뭐 100만 원 정도는 중개사님 복비로 하면 경비 처리를 해서 네, 양도세를 빵원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현재 이렇게 암묵적인 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양도세, 인적공제랑 해서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보시면 5천만 원 네, 세금을 매도자는 하나도 안 내고 자기 돈으로 주머니로 이렇게 딱 챙기는 거죠. 이 정부를 안 나눠갖고. 네. 그리고 이제 대신 이게 사실 매수자한테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방법이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실거래 3억 5천을 계약서에 3억 350만 원 썼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씩 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다시 3억 5천에 실제로 팔아. 그러면 계약서 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볼 때는 너는 3억 350만 원에 사서 3억 5천에 팔았네. 그럼 넌 4,650만 원을 차익이 생겼네. 이거에 대해서 양도세 내.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매수자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매수자들이 했었던 거는 만약에 매수자가 1주택자, 네, 내가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됐어요. 1주택자는 2년 동안 뭐 보유를 한다든지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채우고 나면 이 차익이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결국엔 양도세가 나중에 빵원 나온다. 이런 또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운 거래가 성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운 거래가 이런 거고, 아까 우리 봤던 게 손피 거래, 다운 거래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다운 거래는 분양권에만 있는 거고, 다운 거래가 왜 성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게 다운 거래다. 근데 이게 불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정부의 뭐든 하나 찍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쫓아다녀요. 그냥,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뭘 하나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정부에도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 계속 그게 나한테 좀 해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자, 그럼 이제 보면, 다운거래를 왜 제가 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런 시점엔 다운거래가 진짜 많이 일어나요. 어차피 내가 뭐 3억 350에 샀어도 이만큼 오를 건데. 그리고 나는 양도세, 아까 말한 것처럼 비과세 받아서 양도세는 빵원인데. 네. 또 이런 시절에, 난 어차피 양도세는 빵원인데. 그래서 너무 좋죠. 해줄게요. 뭐, 나 이렇게 분양권 사지 뭐. 어차피 사갖고 2년, 3년 살고 있으면 또 오를 건데. 그럼 난 어차피 1주택이니까 오른 다음에 세금 안 내는데. 이런 생각 갖고 이럴 때 진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빠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 빠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운 계약 자진 신고를 합니다. 네, 매수자들이 자진 신고를 해요. 왜냐면 이 거래에 있어서는 최소 3명, 많게는 4명이 있는데 일단 포지션은 딱 3개예요. 매수자, 매도자, 중개사 이렇게 3개의 포지션이 나오죠. 그러면 정부가 되게 좀 그런 게 자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뭐라 해야 돼? 벌칙,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다 면제를 시켜줘요. 고자질을 잘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딱 계약을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진 신고를 해버립니다. 근데 자진 신고를 하면 이제 이번에 나온 거에서도 다운 거래 시에 불이익에 해서 이렇게 막 많이 써놨어요. 많이 써놨는데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매수자, 매도자, 중개사인데 이 셋 중에 가장 좀 안 좋은 매수자는 자진 신고를 해서 살아나죠. 네. 그리고
약간 우리가 무주택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어, 뭐랄까, 약간 어, 좀 이렇게 불쌍하다?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괜히 우리나라 약간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 비싼 뭐 2천만 원짜리 월세 살고 무주택자도 많거든요. 약간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약간 그래서 무주택자였는데 이거 하나 1주택자 샀어? 넌 뭐 몰랐을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매도자는 항상 뭐 원래 집을 많이 갖고 있던 애야? 나쁜 놈이야. 중개사 알면서 그랬네? 나쁜 놈이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는 이제 중개 자격증을 박탈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제 매도자한테는 가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물게 합니다. 예, 그래서 과태료를 대충 계산하면 프리미엄 5천만 원짜리 팔았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네, 서로 다운 거래는 하시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꼭 이런 거를 해야 엄청 돈을 벌고 이거 하나로 내가 인생 역전하고 뭐 내 한 3대까지 인생 역전할 수 있으면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한데, 이거 갖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말고도 투자할 거 많으니까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앞에 있는 너무 이렇게 달콤한 걸 바라보면 결국에는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저 해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운 거래는 끝났고 손피 거래. 손피 거래인데, 손피 거래가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 원래 손에 남는 프리미엄이라는 그게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걸 손피 거래라고 했거든요. 손에 남기는 네, 프리미엄 약자죠. 그래서 그래서 손피 거래. 그런데 이거를 국세청에서 그냥 딱 써버리길래, 이걸 그냥 쓴다고? 그래서 요즘 뭐 국세청도 MG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네, 대문 앞에 쓰여 있던 문구죠. 다시 보면 이제 손피거래, 다운거래. 다운거래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손피거래도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해볼 건데, 네, 여기 써 있네. 네,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 요거까지 제가 못 봤네요. 네.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 이게 참 한글인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자, 우리가 분양권을 살려고 하는, 아까 말했던 다운거래할 때는 3억 350만 원에 사는 포지션, 내가 다진 신고했던 그 포지션. 근데 매수자가 매도자의 이제는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손피 거래가 생긴 거거든요. 아니, 손피가 아니라 다운 거래를 생긴 거였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을 내긴 내는데 그 다운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고 매수자가 자꾸 신고를 하니, 다운 거래가 아닌 세금을 내고 정식 거래를 하겠다, 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대신 이 세금을 내가 내면 매도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77%니까 5천만 원 했을 때 1,100만 원 남으니까, 그럼 이것도 매수자가 내라, 이런 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손피 거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을 네, 다 손에 쥐는, 이게 손피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정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세금을 내는 거는 합법이래요. 매도자가 내야 될 걸 매수자가 내는 걸, 이것도 이상한 거래인데 이거는 합법이래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거, 그냥 이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사실 나는 이게 왜 합법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불법이지. 결국에는 세율을 따지는 거가 잘못된 거지. 세율을 너무 잘못, 악법인 거지. 악법. 네. 악법을 해놓고 그냥 그걸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세금을 내. 그러면 합법을 할 거야.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피거래는 합법이다. 근데 이거 계산법을 좀 바꿀 거다. 이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손피거래를 조금 더 같이 볼게요. 그러면 1년 이내 이제 그냥 좀 계산하기 편하게 프리미엄 1000일 경우에 77%의 양도세를 냅니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내가 프리미엄을 가져갈 때 770만 원을 세금으로 내요. 정부가 770만 원의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네, 그럼 요거를 매수자가 매도자 대신 내라는 거예요. 그게 1차 양도세라고 합니다. 1차 양도세.
그러면 이 매도자는 이 770만 원도 돈이 생겼죠.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을 내가 올려서 팔았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당사자가 매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매수자가 이 돈 770만 원까지 더 얹어서 줘요. 네. 매도자 이름으로 세금이 나오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매도자가 이 770만 원을 1차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 생겼는데 이 770만 원이 또 생겼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77%를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 세법이거든요. 그게 592.9만 원. 또 나와요. 왜? 나는 770만 원이 또 생겼으니까 매도자는. 그래서 요거를 2차 양도세라고 합니다. 네. 2차 양도세. 그래서 매수자는 제가 만약에 사는 사람이면 프리미엄 1000만 원, 그리고 1차 양도세 770만 원, 그리고 2차 양도세 합친 2362.9만 원, 그러니까 2300한 7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프리미엄 주고 살 거를 세금 때문에 1400만 원 정도, 1370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네. 매도자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해 보이지만 현재 이게 기존 해석과 아까 새로운 해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딴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이게 기존 해석입니다. 현재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기존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2차 양도세 아까 400 얼마 받았잖아. 그 이 400 얼마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 안 내? 원래는 세법으로는 또 내는 게 맞아요. 네, 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1990년도에 판결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이제 이해되시죠? 양도소득세 우리 세금 낸 거를 포함한 양도가액 이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죠. 이거를 계속적으로 재계산을 하게 된다. 그럼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판결을 1990년도에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냥 국세청도 이런 판결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 번으로 그냥 끝내요. 네, 두 번으로 끝내왔고 이거는 정확히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에 어떤 공인중개사님이 서산시 세무청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우리가 지금 제가 말했던 손피거래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여기 이제 메일을 받은 거죠. 답신을 받은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금액 아까 제가 1000만 원을 했죠. 만약에 그러면 그 1000만 원 플러스 1차 양도세 플러스 2차 양도세. 네, 이제 이해되시죠? 1차 양도세가 뭔지 2차 양도세가 뭔지 요렇게만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세무공무원의 답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게 정확히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파만파 퍼졌어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 확답이 왔다. 손피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불법이 아니래. 그냥 이렇게 내면 된대. 누가? 세무공무원한테 질의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답을 해준 세무공무원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의응답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그래서 룰이 또 된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손피거래야 라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면 손피거래, 다운거래 이해되셨죠? 이제 손피거래가 뭔지, 다운거래가 뭔지. 네, 요거는 분양권에서만 있다. 사실 11월 25일 최근에 나온 거긴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해석. 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거는 기존 해석이에요. 기존 해석. 네, 서산시 그 질의응답 받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네, 이제 새로운 해석, 뭐 기존 해석은 뭐 1회분, 이 1회분이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 합산이에요, 합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내라는 거예요. 이 분양권이 등기를 치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정말로 이렇게 그냥 입주를 하는 걸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냥 자기들이 해석만 이거는 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해석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세금을 거둘 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너네 이걸 그냥 따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의무에 세금의 납부가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욕하고 싶을 정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세금은 예측 가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거 10만 원짜리야? 내가 이 핸드폰 10만 원이야? 이거 10만 원 살 때 그럼 이게 부가세 포함 10만 원이겠네? 알잖아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럼 현금 주면 싸게 안 해주나요? 해봤자 부가세 10% 빠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해하는 상식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맨날 공부를 해야 돼요. 맨날.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투자자들도 공부를 매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거 피드백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나왔을 때 읽고 그냥 욕하고 말하는데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금으로 막 줄줄이 돈이 다 나도 모르게 털리는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24년 11월 7일 이후 거래된 분양권부터 하겠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안 되는 법이에요. 거래 금지법입니다. 분양권 사지 마. 제발 좀 사지 마. 이런 거예요. 뭐 실거주자야? 뭐 그래도 약간 이런 거죠. 잠재적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네. 사지 마.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좀 마음에는 안 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분양권 손피 거래, 양도세 부담 늘어난다. 뭐 사실상 막힌다. 네, 막히겠죠? 네, 누가 하겠어요? 분양권 손피 거래, 네, 17억, 뭐 양도세 뭐 5억 4천이 9억 6천으로 바뀐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아니 아무리 늘어나도 이 정도 늘어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고 말씀드리는 건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항상 최종 소비자한테 피해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뭐 임차인한테도 피해가 갈 겁니다. 매수자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여태까지. 근데 왜 임차인한테 갈 거냐? 그러면 결국에 이 분양권을 나는 한 5천만 원만 받고 빠지고 싶었어. 근데 정부에서 못 빠지게 했어. 그럼 결국 나는 이거를 원치 않거나 내 재정 상황에 맞지 않은데 최소 2년, 3년 들고 가야 돼. 들고 가는 동안 생기는 뭐 프리미엄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항상 게임머니라고 하거든요. 팔아야 내 돈인데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선. 그럼 결국에는 이걸 어디서 메꿔요? 임차인 들어올 때 다 메꿔요. 네. 임차인 들어올 때 다 맡겨. 아니면 그 다음에 매수자한테 다 메꾸게 되겠죠. 결국에는 네, 좀 안 좋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저는 정말로 좀 하지 않아야 되는. 이걸 왜 해요? 왜?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정부가 쓰는 거에 은근히 정답이 있어요.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좋아하는 거 더 잘해줘야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국민을 위한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다며. 그럼 국민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해?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를 더 잘 가져가고 더 이렇게 매수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이거를 늘려야지. 너네 왜 신축 아파트 선호해?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 잘못된 거죠. 신축 아파트를 선호해? 신축 아파트를 좋아해? 그러면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게 국민을 위한 주거 안정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주거 안정은 좀 그게 주거 안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죠. 네. 근데 원하는 거를 절대 해주지 않죠. 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작용은, 네, 정부가 결국엔 부작용을 일어난다는데 시나리오는 뭐 이런 거죠. 이제 세금이 증가하는 거는 뉴스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자기들이 써놨어요.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거래를 안 하게 되죠. 네, 결국에는 거래가 감소를 하면 결국에는 시장에는 좋은 영향이 생기지 않아요. 이 거래가 중단이 된다는 건 정말로 이게 너무 별로야. 별로라서 거래가 중단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MP3 이런 거 막 샀었어요. 이런 걸로 MP3 듣고 막 음악 듣고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으로 이제는 더 많은 걸 하니까 MP3를 안 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난 거래 중단은 좀 삶을 발달시키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경제 성장을 시키고 이런 거가 되는데 정부가 판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강제적으로 막았어. 이거는 부작용밖에 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뒷거래가 일어난다든지 뭐 안 좋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뭐 콘서트 티켓 이런 것도 그게 부족하니까 뒷거래가 생기고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안 좋은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뒤에 수요가 탄탄하니까. 나는 이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생긴 거래 중단은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무조건 약간 좌파 세력의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거래를 막아야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가격은 그냥 자발적으로 거래가 중단이 돼야 떨어져요.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못하게 하면 더 해요. 네, 더 합니다. 어떻게든. 그럼 결국에는 네, 청약이 당첨이 안 돼서 그냥 그냥 이렇게 초피라 그러거든요. 초피. 나는 그냥 여기에 이 아파트를 너무 갖고 싶고 여기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분양권이 이제 거래가 되는 초기 단계의 프리미엄, 초피부터 나는 매수를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실수요거든요. 이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왜 초피에 붙어요? 초피가 제일 싸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알아요. 근데 이거를 억압을 시켰어요. 분양권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재 입주를 하기 시작한 이제는 분양권이 아닌 이런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지겠죠.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그리고 또 재건축이 신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 엄청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 뭐 선도지구 해가지고 몇 개 아파트 막 선정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막 선정을 했어요. 그거 지금 발표하자마자 바로 막 1억, 2억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뭐예요, 항상? 세금이 너무 세요, 우리나라. 이 세금이 너무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담 있는 세금을 납세를 해야 되는, 어, 납세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본을 옮기겠죠? 네.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자본을 엄청 이탈시켰죠. 해외로. 요즘은 거의 뭐, 요즘은 뭐, 위아더 월드, 뭐, 나 어느 나라 가서도 살 수 있어. 뭐, 발리 한 달 살기,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거기서 뭐, 베트남 한 달 살기, 저렴하니까 살잖아요. 우리나라 있는 거 싹 털어가지고 세금 최대한 안 내고, 그런 데 가서 더 부자같이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이렇게 만듭니다. 나라가. 나가라. 나가라. 열심히 머리 써서 똑똑해서 나가라. 이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발표된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석을 난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야 하는 걸로만 해석한다?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벌써 네, 한 30분을 넘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세상이 오거든요. 민주당이 잡으면 더 심하고 지금 정부가 민주당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세상이 가고 있는 게 트렌드니까 최대한 빨리 네, 내 집 없는 서름에서는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